지난 9월 2375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유엔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북한에게 주는 원유와 정유의 양을 원유와 정제제품, 유류 정제제품 정유의 양을 200만 배럴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50% 감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내에 이런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오고 한 달 내에 물론 이 45% 줄일 때에 중국에게 미국이 여러 가지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대폭 줄이거나 완전히 줄이자고. 손톱도 안 들어갔죠. 최소한의 협력을 구해낸 것이 200만 배럴로 선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노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북한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건 사실입니다. 준 것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감량입니다. 양을 줄인 것입니다. 그러자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은 위성으로 중국과 북한이 중국 쪽 가까운 해상에서 만나 ship to ship transfer, 선박 대 선박으로 유류통을 건너는 것을 위성사진으로 30여 차례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난 미국은 여러 차례 중국에게 압력도 가하고 달래기도 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간청도 해봤지만 중국은 손톱이 안 들어갔습니다. 물론 위성사진 찍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도저히 이 상태로서는 유엔 대북 제재로서만 북한에게 유류를 보내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지난 22일에 2379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79의 결의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거의 89% 북한에게 보내는 유류 제품과 원유를 89%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10월달 위성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면은 30여 차례에 걸쳐서 중국이 북한에게 유류를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것을 한국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12월 초에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있을 때도 미국은 이 정보를 한국에게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10월 말에 중국과 앉아서 산불정책, 다시 말하면 사드를 추가 재배치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MD에도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협력을,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가지 않다는 것을 10월 31일 약속했다면 그것은 공개적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의 시나리오보다는 미국이 한국에게 중국에 더 가까운 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북한 선박으로 많은 것을 건네주는 위성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국에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한 추론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거죠. 만약에 믿는 파트너라고 했다면 첫째, 이 위성사진의 결과를 반드시 한국 정부에게 알려서 중국에게 이러지 말라라고 한국으로 하여금 압력을 넣도록 요구를 했을 겁니다. 둘째, 만약에 이 한국을 믿는 파트너라면 10월 31일에 설사 한국이 실수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드 보복이 좀 풀어질 가능성에 대한 감사함에 감사를 덥석받으면서 중국의 산불 정책을 입장을 전하는 가약속을 해주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미국이 이 정보를 줬다면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4개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하는 그런 결론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북한을 못 믿는 이상으로 한국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에는 뭐 신문이나 다른 자료를 보면 20개 정도로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리서치에 의하면 북한은 소위 말하는 선적의 국적을 속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물품을 가져오거나 받아오거나 전해주는 선박이 31개입니다. 그 중에 중국 이름도 있고, 뭐 토고, 뭐 동남아시아, 중동 여러 국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쓰고 선박회사도 그것처럼 하고 기도 그 나라의 길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라는 거죠. 이렇게 기만하고 다니는 것을 미국이 알기 때문에 2375 9월달 결의한 유엔 제재안에서는 ship to ship transfer, 선박 대 선박 이송에 대해서 그전보다 훨씬 더 강한 조항을 넣어놓자 말자, 중국과 북한이 미국 등 뒤에서 하는 짓이 그래 놨다고 걱정할 거 없어. 선박 국정이 북한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해상 가까이 와서 주는 거 받아가. 기름 그렇게 받아가면 돼. 유엔 제재 결의안에 나온 건 숫자에 불과해.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치졸하고 이율배반적이고 국제사회를 속이는 짓을 하면서도 중국은 유엔 제재 결의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일에 자기가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9월 2375호 유엔 제재 결의안이 체결되기 전에 미 합참의장이 심양군구, 다시 말하면 중국과 북한의 국경 접경지역 위쪽에 있는 심양대군구를 방문했을 때 합참의장과 심양대군구의 사령관이 악수를 나누고 우리 간에 한 핫라인을 설치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는 정말 적극적으로 주고받고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하지 않도록 중국도 최선을 다하고 협조하겠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12월 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중국과 한국 사이에 맺은 합의한 내용의 4가지 중에 첫째 둘째가 뭡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한반도의 전쟁을 원치 않고,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뭡니까? 북한이 핵개발하지 않으면 한국도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하는 만큼 한국의 핵개발도 있어서는 안 되고, 핵개발 있어서는 안 되고가 방점이지 북한 핵을 폐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과 핵실험도 안 되지만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는 전술핵도 안 된다는 거죠. 한반도에 핵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문 대통령 아주 신나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되고 김정은이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는, 유일한 경우는 돈이 없는 경우, 북한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군사훈련도 못 하고 공장도 못 돌리고 주민들이 생활에 피해를 입어서 내분이 일어나고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회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나와서 하는 중국의 말은 인도적인 지원입니다.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적인 지원. 미국이 보면 기가 찹니다.
내놓고 뻔뻔스럽게 북한에게 기름을 주는 것은 중단하지 못하겠다 하는 중국도 한없이 기가 차고 밉지만, 더 웃기는 것은 이런 중국에게 우리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아시아 태평양 협력 라인의 전략에는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돌아와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지시한 것이 뭡니까?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주문한 게 중국의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게 원유를 매출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대북제재 결의안과 전혀 관계없고 더 나아가서는 정반대되는 밀수입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만약에 문정부가 이와 같은 것을 중국에게 약속했다면, 다시 말하면 삼불정책을 약속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5천만 국민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나라를 중국의 손에 넘겨주는 거나 다른 바 없는 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원래 승자는 김정은이라고 했습니다. The winner is 김정은. 트럼프와 김정은, 노망은 늙으니 철딱선이 없는 맹랑한 미친놈이라고 하는 두 미국과 북한의 양 지도자가 말로는 거칠게 서로 싸우지만, 김정은은 올해 초에 자기가 선언한 2017년을 핵 완성의 해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낸 해가 됐습니다. 남은 일은 핵무장을 전진 배치하는 겁니다. 이것을 중국도 보고 있고 우리도 보고 있고 미국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게 지금도 커머셜 광고에 나와서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께서는 북한이여 제발 올림픽에 참여해달라, 비는 것도 분수가 있죠. 매달리는 것도 분수가 있죠. 애원을 하는 것도 분수가 있죠. 정언을 하는 것도 분수가 있죠. 김정은이 올림픽에 참석하면 핵을 포기합니까? 그 테러 국가인 북한이 올림픽을 참가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고 싶은 짓은 다 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하기 때문에 테러를 멈추고 핵을 멈추고 미사일을 개발을 멈추는 그런 정도의 양심과 도덕과 체면이 있는 국가라면 지금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달립니까? 물론 북한이 자발적으로 참가해서 평화로운 올림픽이 되면 정말 바람직하죠. 미국이 올림픽 참가 마지막까지 1월달이 돼가 결정하겠다고 마지막까지 결정을 뒤로 물리는 이유는 정말 참가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너무 괘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미국에게 매달려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당신네들이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협조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만이 유일하게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부르짖고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애걸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면서 제발 대화하자, 아직까지
눈에 보인 실체는 아니지만 돈까지 준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탈원전, 누구를 위한 탈원전입니까? 이 나라의 원자로가 다 없어지면, 원자력이 없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제일 바라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가, 누가 제일 바라는 것이 한반도가 원자력을 키울 수 있는,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마저 싹쓸이 없애는 것일까요? 대통령이 길을 쓰고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중국에게는 사드 봉인도 안 된 걸 봉인됐다고 국민에게 얘기하고, 중국은 필요할 때마다, 지금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입니다, 그 카드를 쓸 것입니다. 그 압력 카드로 우리를 길들이는 채찍으로 쓸 것입니다. 스스로 던져준 것입니다. 바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게 바라는 게 있죠. 뭔가 이 정부가 미국과의 의도적인 거리감을 두고 의도적으로 중국과 북한에게 더 가까운 제스처를 쓰므로써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정부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11월 7일 칼럼니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문 대통령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친구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다. 이것은 백악관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백악관 안보팀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 컨셉트, 생각이 딱 그겁니다. 이런 한국에게 10월 달부터 중국이 북한에게 기름 준다고 얘기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미국과 상의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중국에게 쪼르륵 가서 일러주고 북한에게 일러주고, 야, 미국이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들 조심해, 페인트 모션이라도 제대로 해, 이거 일러줄 걸 걱정해가 얘기 안 해준 겁니다. 철저히 우리가 배신당한 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찍힌 거죠. 2379호를 통과시켰습니다. 89%를 줄이는 거로, 유류를 89% 수출하는 걸 줄였지만 31개의 북한 선적, 다른 나라 국적으로 되어 있는, 물론 북한 국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다 합쳐서 31개의 다른 나라의 국적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선박을 구분하고, 이 선박의 입출입을 각국 모든 국가가 협력하지 않는 한 ship to ship transfer, 선박 대 선박의 이전, 운송, 운반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도대체 얼굴이 몇 개인 겁니다. 몇 개인 겁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9월달 2375호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자 시진핑 주석이 10월 18일 19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제스처를 썼죠. 미국 보라고 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다시 제2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 국내 어떤 소요나 반대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유엔 제재 결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평화국가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개의 은행에 대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그 계좌가 있으면 없애라, 그 은행 문 닫아라 쇼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몇 개에게 통보를 다 하고 돈 빼놓을 건 빼놓고 이 시기를 지나면 다시 거래하라는 식으로 당연히 이중 거래를 해뒀겠죠. 중국이라는 나라를 본다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못마땅한 게 아니라 그런 중국을 믿고 그런 중국에게 애걸복걸하고 그런 북한에게 애걸복걸하고 진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거리를 두고 딴소리를 만들어내고, 왜 미국은 한국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몰랐을까요? 진짜 이유를 몰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아니라 확실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언젠가는 아니면 아주 조만간에 방위비 분담할 때 FTA 협약 개정할 때 트럼프가 원래 2018년 되면 가장 먼저 할 게 뭡니까? 1조 달러. 거의 우리 돈으로 1100조의 돈을 써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제조업과 다시 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스처를 쓰는 그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 한국 FTA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강도가 훨씬 더 커질 거랍니다. 절대로 미국은 눈앞에 보이는 대로 바로 보복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참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는 한꺼번에 때려버립니다. 1943년부터 미국은 일본에게 전쟁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미 전쟁의 결과는 일본의 항복으로, 일본의 패배로, 항복이 아니라 패배로 끝날 테니까 2차 전쟁 그만두라 했는데 2년 동안 일본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상상도 못한 짓을 한 겁니다. 일을 한 겁니다.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자폭탄을 미국은 떨어뜨리지 않겠지만 외교안보적인 원자폭탄, 경제적인 원자폭탄은 우리에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북한에 대한 보복을 미국이 카드를 들고 군사적인 대응을 카드를 들고 고민하는 만큼 한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국을 길들일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을 안다라는, 그 사람의 인간됨과 인격을 안다라는 것을 미국 속담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인간됨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게 이렇게 액을 하고 항복하고 엎드리고 사대적이고 정말 이 정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속없이 그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이제는 말할 때가 됐습니다. 알려줄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많이 주장하고 일일천하에 다 드러내서 모든 것을 국민 참여로 결정하자는 국가, 모든 것을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왜 탈원전을 하자는 것인지,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임종석 실장이 UAE를 간 건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솔하게 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카롱을 보십시오. 프랑스 대통령 60%를 선회하는 지지율과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바로 노동개혁을 하자고 주장하자 말자 KTX 속도보다 더 강한 속도로 개혁을 부르짖자 거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지율에 연연치 않고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노동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원래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더 이코노미스트가 한국과 영국을 Country of the Year, 올해의 국가로 선정하는데 결국 마카롱 대통령의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는 비전을 실천한 사람,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암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을 자신의 지지율이 땅바닥처럼 떨어져 나가도 그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밀고 나갔다는 용기와 결단력 하나 때문에 마카롱을 이해의 최고 지도자, 프랑스를
이해의 최고의 국가로 뽑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가 올해의 책으로 선택되었다고요? 저서가 올해의 책으로 선택된 만큼 올해의 지도자로 추앙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진정한 지도자를 추앙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무엇보다 더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미동맹만이 살 길이라는 얘기를, 미국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 비디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유튜브에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에게 알려서 중국에게 이러지 말라라고 한국으로 하여금 압력을 넣도록 요구를 했을 겁니다. 둘째, 만약에 이 한국을 믿는 파트너라면 10월 31일에 설사 한국이 실수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드 보복이 좀 풀어질 가능성에 대한 감사함에 덥석받으면서 중국의 산불 정책을 입장을 전하는 가약속을 해주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미국이 이 정보를 줬다면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4개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하는 그런 결론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북한을 못 믿는 이상으로 한국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에는 뭐 신문이나 다른 자료를 보면 20개 정도로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리서치에 의하면 북한은 소위 말하는 선적의 국적을 속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물품을 가져오거나 받아오거나 전해주는 선박이 31개입니다. 그 중에 중국 이름도 있고, 뭐 토고, 뭐 동남아시아, 중동 여러 국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쓰고 선박회사도 그것처럼 하고 기도 그 나라의 길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라는 거죠. 이렇게 기만하고 다니는 것을 미국이 알기 때문에 2375 9월달 결의한 유엔 제재 안에서는 ship to ship transfer, 선박 대 선박 이송에 대해서 그전보다 훨씬 더 강한 조항을 넣어놓자 말자 중국과 북한이 미국 등 뒤에서 하는 짓이 그래 놨다고 걱정할 거 없어. 선박 국정이 북한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해상 가까이 와서 주는 거 받아가. 기름 그렇게 받아가면 돼. 유엔 제재 결의안에 나온 건 숫자에 불과해.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치졸하고 이율배반적이고 국제사회를 속이는 짓을 하면서도 중국은 유엔 제재 결의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일에 자기가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9월 2375호 유엔 제재 결의안이 체결되기 전에 미 합참의장이 심양군구, 다시 말하면 중국과 북한의 국경 접경지역 위쪽에 있는 심양대군구를 방문했을 때 합참의장과 심양대군구의 사령관이 악수를 나누고 우리 간에 한 핫라인을 설치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는 정말 적극적으로 주고받고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하지 않도록 중국도 최선을 다하고 협조하겠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12월 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중국과 한국 사이에 맺은 합의한 내용의 4가지 중에 첫째 둘째가 뭡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한반도의 전쟁을 원치 않고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뭡니까? 북한이 핵개발하지 않으면 한국도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하는 만큼 한국의 핵개발도 있어서는 안 되고, 핵개발 있어서는 안 되고가 방점이지 북한 핵을 폐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 트랜스퍼, 선박 대 선박의 이전, 운송, 운반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도대체 얼굴이 몇 개인 겁니다. 몇 개인 겁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9월달 2375호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자 시진핑 주석이 10월 18일 19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제스처를 썼죠. 미국 보라고 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다시 제2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 국내 어떤 소요나 반대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유엔 제재 결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평화국가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개의 은행에 대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그 계좌가 있으면 없애라, 그 은행 문 닫아라 쇼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몇 개에게 통보를 다 하고 돈 빼놓을 건 빼놓고 이 시기를 지나면 다시 거래하라는 식으로 당연히 이중 거래를 해뒀겠죠. 중국이라는 나라를 본다면. 중국이란 나라가 못마땅한 게 아니라 그런 중국을 믿고 그런 중국에게 액을 복구하고 그런 북한에게 액을 복구하고 진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거리를 두고 딴소리를 만들어내고, 왜 미국은 한국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몰랐을까요? 진짜 이유를 몰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아니라 확실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언젠가는, 아니면 아주 조만간에 방위비 분담할 때, FTA 협약 개정할 때 트럼프가 원래 2018년 되면 가장 먼저 할 게 뭡니까? 1조 달러, 거의 우리 돈으로 1100조의 돈을 써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제조업과 다시 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스처를 쓰는, 그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 한국 FTA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강도가 훨씬 더 커질 거랍니다. 절대로 미국은 눈앞에 보이는 대로 바로 보복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참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는 한꺼번에 때려버립니다. 1943년부터 미국은 일본에게 전쟁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미 전쟁의 결과는 일본의 항복으로, 일본의 패배로, 항복이 아니라 패배로 끝날 테니까 2차 전쟁 그만두라 했는데 2년 동안 일본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상상도 못한 짓을 한 겁니다. 일을 한 겁니다.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자폭탄을 미국은 떨어뜨리지 않겠지만 외교안보적인 원자폭탄, 경제적인 원자폭탄은 우리에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북한에 대한 보복을 미국이 카드를 들고 군사적인 대응을 카드를 들고 고민하는 만큼 한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국을 길들일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보면 지난 9월 2375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유엔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북한에게 주는 원유와 정유의 양을 원유와 정제제품, 유류 정제제품 정유의 양을 200만 배럴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50% 감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내에 이런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오고 한 달 내에 물론 이 45% 줄일 때에 중국에게 미국이 여러 가지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대폭 줄이거나 완전히 줄이자고. 손톱도 안 들어갔죠. 최소한의 협력을 구해낸 것이 200만 배럴로 선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노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북한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건 사실입니다. 준 것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감량입니다. 양을 줄인 것입니다. 그러자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은 위성으로 중국과 북한이 중국 쪽 가까운 해상에서 만나 ship to ship transfer, 선박 대 선박으로 유류통을 건너는 것을 위성사진으로 30여 차례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난 미국은 여러 차례 중국에게 압력도 가하고 달래기도 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간청도 해봤지만 중국은 손톱이 안 들어갔습니다. 물론 위성사진 찍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도저히 이 상태로서는 유엔 대북 제재로서만 북한에게 유류를 보내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지난 22일에 2379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79의 결의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거의 89% 북한에게 보내는 유류 제품과 원유를 89%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10월달 위성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면은 30여 차례에 걸쳐서 중국이 북한에게 유류를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것을 한국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12월 초에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있을 때도 미국은 이 정보를 한국에게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10월 말에 중국과 앉아서 산불정책, 다시 말하면 사드를 추가 재배치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MD에도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협력을,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가지 않다는 것을 10월 31일 약속했다면 그것은 공개적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의 시나리오보다는 미국이 한국에게 중국에 더 가까운 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북한 선박으로 많은 것을 건네주는 위성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국에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한 추론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거죠. 만약에 믿는 파트너라고 했다면 첫째, 이 위성사진의 결과를 반드시 한국 정부는 올림픽에 참석하면 핵을 포기합니까? 그 테러 국가인 북한이 올림픽을 참가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고 싶은 짓은 다 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하기 때문에 테러를 멈추고 핵을 멈추고 미사일을 개발을 멈추는 그런 정도의 양심과 도덕과
체면에 있는 국가라면 지금 이것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달립니까? 물론 북한이 자발적으로 참가해서 평화로운 올림픽이 되면 정말 바람직하죠. 미국이 올림픽 참가 마지막까지 1월달이 돼가 결정하겠다고 마지막까지 결정을 뒤로 물리는 이유는 정말 참가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너무 괘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미국에게 매달려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당신네들이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협조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만이 유일하게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부르짖고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애걸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면서 제발 대화하자. 아직까지 눈에 보인 실체는 아니지만 돈까지 준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탈원전, 누구를 위한 탈원전입니까? 이 나라의 원자로가 다 없어지면, 원자력이 없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제일 바라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고, 누가 제일 바라는 것이 한반도가 원자력을 키울 수 있는,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마저 싹쓸이 없애는 것일까요? 대통령이 길을 쓰고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중국에게는 사드 봉인도 안 된 걸 봉인됐다고 국민에게 얘기하고, 중국은 필요할 때마다, 지금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입니다, 그 카드를 쓸 것입니다. 그 압력 카드로 우리를 길들이는 채찍으로 쓸 것입니다. 스스로 던져준 것입니다. 바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게 바라는 게 있죠. 뭔가 이 정부가 미국과의 의도적인 거리감을 두고 의도적으로 중국과 북한에게 더 가까운 제스처를 쓰므로써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정부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11월 7일 칼럼니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문 대통령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친구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다. 이것은 백악관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백악관 안보팀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 컨셉트, 생각이 딱 그겁니다. 이런 한국에게 10월 달부터 중국이 북한에게 기름 준다고 얘기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미국과 상의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중국에게 쪼르륵 가서 일러주고 북한에게 일러주고, 야, 미국이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들 조심해. 페인트 모션이라도 제대로 해. 이거 일러줄 걸 걱정해가 얘기 안 해준 겁니다. 철저히 우리가 배신당한 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찍힌 거죠. 2379호를 통과시켰습니다. 89%를 줄이는 거로, 유류를 89% 수출하는 걸 줄였지만 31개의 북한 선적, 다른 나라 국적으로 되어 있는, 물론 북한 국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다 합쳐서 31개의 다른 나라의 국적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선박을 구분하고 이 선박의 입출입을 각국 모든 국가가 협력하지 않는 한 ship-to-ship 개발과 핵실험도 안 되지만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는 전술핵도 안 된다는 거죠. 한반도에 핵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문 대통령 아주 신나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되고 김정은이가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는, 유일한 경우는 돈이 없는 경우, 북한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군사훈련도 못 하고 공장도 못 돌리고 주민들이 생활에 피해를 입어서 내분이 일어나고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회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나와서 하는 중국의 말은 인도적인 지원입니다.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적인 지원. 미국이 보면 기가 찹니다. 내놓고 뻔뻔스럽게 북한에게 기름을 주는 것은 중단하지 못하겠다 하는 중국도 한없이 기가 차고 밉지만, 더 웃기는 것은 이런 중국에게 우리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아시아 태평양 협력 라인의 전략에는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돌아와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지시한 것이 뭡니까?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주문한 게 중국의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게 원유를 매출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대북제재 결의안과 전혀 관계없고 더 나아가서는 정반대되는 밀수입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만약에 문정부가 이와 같은 것을 중국에게 약속했다면, 다시 말하면 삼불정책을 약속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5천만 국민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나라를 중국의 손에 넘겨주는 거나 다른 바 없는 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원래 승자는 김정은이라고 했습니다. The winner is 김정은. 트럼프와 김정은, 노망은 늙으니 철딱선이 없는 맹랑한 미친놈이라고 하는 두 미국과 북한의 양 지도자가 말로는 거칠게 서로 싸우지만, 김정은은 올해 초에 자기가 선언한 2017년을 핵 완성의 해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낸 해가 됐습니다. 남은 일은 핵무장을 전진 배치하는 겁니다. 이것을 중국도 보고 있고 우리도 보고 있고 미국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게 지금도 커머셜 광고에 나와서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께서는 북한이여 제발 올림픽에 참여해달라, 비는 것도 분수가 있죠. 매달리는 것도 분수가 있죠. 애원을 하는 것도 분수가 있죠. 정언을 하는 것도 분수가 있죠.